자, 이런 가운데 또 복잡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가 거듭되면서 청와대 거센 책임론에 직면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 열리고 있는데 어떤 공방이 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연구회가 판결로만 말하기 어려워 모인 모임이다. 정치단체다. 행동하는 단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에 위반한 인사권 행사다. 아니, 국제인권법 학회의 창립 취지문과 그 회원들의 활동을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국제인권이라는 것의 방점이 성소수자 동성애 문제에 찍혀 있는데 몇 분 중에 요직으로 갔다는 것도 제가 인정합니다만은 저는 그 당시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부장에 탈락하고 중앙지방법원에서 북부지방법원으로 그것도 단독부장으로 전보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틀째 청문회 쟁점은 역시 또 이념 공방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념 공방하고요. 어제 어맹커께서 짚으셨던 내용, 동성애 옹호 논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슈가 됐습니다. 예. 야당은 이틀째 송곳질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영상 보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민감한 현안인 동성애 옹호 그리고 전교조 합법화, 대체복무 허용 여부 등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김명수 후보자는 오늘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동성애 주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기가 좀 거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동성애 퀴어 축제를 보여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좀 피해갔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3명, 대법관 13명, 그리고 인권위원회 위원 3명 등을 지명하는 등 무게감 있는 자리인 만큼 예.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데 후보자가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예. 청문회 무용론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맞서서 민주당에서는요,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는 분위기인데요.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예. 김명수 후보자는 무조건 지켜내야 된다. 이런 기류가 상당히 강하게 엿보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라면 본인의 소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답변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또 합당한 지적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지금 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하루 진행이 됐다면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고 좀 바빠서 이야기를 못할 수 있다라는 이해도 되지만 예. 하루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또 있었는데 예. 이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모른다. 관심이 없다, 지금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국회에 보냈던 서면 답변서에서는 청문회 전에 있었던 서면 답변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 그리고 임신 초기 낙태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쪽으로 답변을 했었는데 정작 청문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대법원장 후보자가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답변하기는 부적절하다라고 계속 답변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김명수 후보자 임명에도 역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국민의당하고 이제 좀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협조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당이 또 싸늘하다 그럽니다. 양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분풀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해서 레이저 빔을 쏘면서 비난했던 그 일이 떠오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권력에 민낯이자 없어져야 할 적폐입니다. 국회가 정략을 벗어나지 못하면 촛불은 국회로 향할 것입니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존재감이 아니라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국민의당을 성토하고 야당을 성토한다고 하면은 과연 민주당이 이 국정을 독자적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협력을 해줬을 때 추미애 대표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형제 취급했습니까? 국민의당 이번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이 정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 국민의당 손에 운명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자, 그런데 국당은 지금 팽팽하게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정말 아리송한 상황이라고요. 예. 적격 부적격 양론이 팽팽히 일단은 맞서고 있는데 떨리는 건 지금 국당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정말 국민의당도.
네, 국민의당도요. 왜냐하면 폭탄이거든요. 이번에. 예. 이번에 과하게 나가면 이 초대형 역풍이 우려될 수도 있다. 결국 호남 민심의 압박으로 국민의당이 뭐 협조하지 않겠느냐라는 낙관론도 있어요. 예, 예. 실제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은 호남 출신인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를 낙마시켰다고 거센 문자 폭탄 비판을 받고 그랬죠. 있다고 하죠. 자, 반면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당이 국민의당을 너무 강하게 압박해서 어제는 추미애 대표가 박지원 대표에게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는 장면이 화제가 될 정도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박지원 대표 김명수도 장담 못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예. 화제 영상 먼저 잠깐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예. 협치의 시작과 끝은 오로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그 다음의 것이 협치가 아닌 것입니다. 골목대장을 하지 않는 짓은 참으로 염치가 없는 소행이다. 뻔뻔한 국회를 의원들의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저렇게 야단을 치면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저렇게 야당을 손두리째 짓밟아버리고 화풀이를 협치가 되겠습니다. 쑥 지나가는 거 보셨죠? 어제 화제가 됐는데 박주선 그 대선배도 쑥 지나가고 뭐 박지원 대표도 쑥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 이런 말 하는 거죠. 언제 형제 취급해줬느냐 이런 말 나온 말 한 겁니다. 게다가 추 대표는 국회 의결 사안이잖아요. 요거는. 그럼요. 근데 자꾸 국민의 뜻 받아들여라. 촛불이 국회를 향한다. 마치 대선 결과와 연관짓는 그런 논리가 안 맞는 말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압박에 밀려서 국민의당이 투항하는 이미지 연출되는 거? 아유, 좋지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버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나오는 겁니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선명한 야당 노선 강화로 김명수 후보자 통과가 더 힘들어졌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야당이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인사에 실질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이 이번 대법원장에 대한 본회의 표결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역시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비관론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국민의당 판단 유보 상태라고 현재 스코어 알려드립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때도 당론 투표는 국민의당은 하지 않고 자율에 맡겼었는데 이번 역시도 역시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당론 투표보다는 아무래도 이 무기명 자율투표에게 그냥 남겨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자, 이 김명수 후보자 외에 또 한 명의 난관이 있습니다. 바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여당에서도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부적격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오기로 밀어붙인다든지 아주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고요. 실제로 자진 사퇴한 분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동안 후보자 중에서 본인의 생각 또는 국민적 여론을 듣고 거기에 따른 어떤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걸 조건으로 해서 이걸 해야만이 뭘 한다라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여전히 그건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 오늘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어제도 못했고 오늘 오전에도 사실 민주당 의견이 안 모아져서 못한 걸로 알려졌어요. 좀 의아하실 겁니다. 여당의 반대로 일단은 연기가 됐었거든요. 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는 어제 협의를 갖고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 요청으로 일정을 연기했는데요. 산자위는 오늘 청문 보고서 채택을 재시도할 예정입니다. 자, 뉴라이트 역사관 등의 논란으로 민주당도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입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민주당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상 부적격 입장으로 정했는데 우리가 또 이걸 처리하면 웃기니까 오늘까지 시간을 좀 벌어놓은 것은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적격으로 차마 여당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에는 모양새가 그렇죠. 그리고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헌정사상 없었거든요. 하루의 시간을 두고 본인이 좀 이렇게 본인이 좀 자진 물러나줘라. 그렇죠. 청와대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청와대 입장이 정말 애매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전과 상황이 좀 달라요. 이제 그동안 이제 안경환이나 조대현 후보자 같은 경우가 이제 자진 사퇴했을 때는 청와대에서
후보자들의 의사를 존중한다. 그래서 약간 청와대가 좀 뒤에 빠져서 제3자적인 입장을 취해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박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와는 상황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박 후보자는 정치권에 이제 인연 자체가 없는 사람을 청와대가 설득을 해서 장관 후보자로 어떻게 보면 영입한 경우거든요. 이제 와서 갑자기 문제가 있다라고 사퇴를 시켜버리게 되면 청와대가 직접 이제 인사 책임론이나 인사라인 개편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쉽게 지금 어떻다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이제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이제 국회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강행을 해도 그만이지만 청와대 입장에 봤을 때 우리 편인 여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을 무조건 등지고 다시 청와대만 마이웨이를 하겠다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박 후보자 카드를 여기서 버리게 되면은 또다시 임상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거 아니냐, 청와대에서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지금 모습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자칫 좀 더 가게 되면은 이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불신임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지도 않겠느냐,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박성진 후보자마저 사퇴하거나 낙마한다면 국정 운영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게 얼마 남지 않은 얘기입니다. 1시간 40분 뒤에 벌어질 폭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자위 위원장이요, 3시까지 자진 사퇴 의견 밝히지 않으면 전체 회의에서 우리가 부적격 의견을 이제 해서 채택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말을 했다고 해요. 잠시 뒤 터질 폭탄입니다. 자,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청와대로 그 화살이 날아갑니다. 인사 라인이 정조준되는 거죠. 조현옥 인사수석, 조국 민정수석 뭐 했냐는 비판 바로 일 겁니다. 인사 과정에서 200여 개의 항목을 정밀 자기 검증서를 제출하고 또 그 분석 확인하는 절차를 분명히 이분들이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된 학술단체 활동도 이 조국 민정수석이 다 꼼꼼히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였으니까 좀 봐달라는 말 이제 더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당선된 지 넉 달 지나서 126일 맞았거든요. 그런데 벌써 박 후보자마저 사퇴하게 된다면 7번째 인사 참사가 됩니다. 안경환, 조대엽, 이유정, 김희수 등에 이어서 7번째인데 여기서 끝나느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염두에 둬야 될 상황입니다. 게다가 탁현민 행정관 논란도 너무너무나 아직까지 꺼지지 않는 불씨죠. 청와대는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일단 말은 극도로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자진 사퇴 기류로 모아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자진 사퇴 해줬으면 참 청와대로서는 가장 좋은 플랜 A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왜냐? 임명 철회하게 되면 당장 그럼 청와대 잘못 인정했구만. 그럼 책임져. 추궁이 바로 뒤따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근 안보 위기에 지지율이 소폭 하락 국면을 맞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와 소통으로 방향을 틀지 않겠느냐, 이게 좋은 그림 아니겠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협치와 소통은 당연히 필요한 건데, 자, 사실 뭐 각종 인사 문제와 이 북한 문제로 좀 잊혀졌습니다만은 염한웅 과학기술자문위 부위원장, 장관급입니다. 이분도 사실 음주 2회 적발이 됐는데 청와대에서 알고도 임명을 했느냐 아니면 모르고 임명한 거냐, 이 논란도 있었는데 그만큼 청와대 인사 라인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는데, 그래서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청와대 인사 라인을 질책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이었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인사 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라, 인재풀을 확보해라, 이런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인사 라인에 대해서는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사실상 질책에 가까운 언급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청와대 관계자는요, 이 보도와 관련해서 자신들이 속기록을 찾아봤는데 비공개 마무리 말씀에 인사청문회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 청문회 제도가 시스템화되지 않아서 환경이 어렵지만 그래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지 질책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멀었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질책은 아니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거리가 상당히 입장이군요. 멀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인사 라인을 질책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말씀으로도 읽힐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하튼 그런데 인사 문제, 이거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 청와대에는요, 비서실장 주재의 인사추천위원회가 꾸려져 있습니다. 이 기구에서 복수의 인사를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와 별개로 이제 민정 라인에서는 잠재적 후보군에 대한 이제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후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단수 후보를 선택해서 언론에 발표하는 그런 이제 그
그 절차를 밟게 되는 건데 예. 아무래도 야권이 제기하는 책임론은 1차적으로는 인사추천이 핵심 멤버인 임종석 비서실장, 조현옥 인사수석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그 위의 차원인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겨냥을 한 것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요. 근데 어제 오늘 사이에 박성진 후보자를 두고 이른바 코드에 맞지 않아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본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들이 여권에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코드가 아니라 기본 자질을 거론하는 것은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추천이 여야 모두의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